1973년 여름 경북 안동의 한 기와집 마당에는 봉선화가 피어 있었습니다. 붉은 꽃잎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고 대문 밖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면 마루가 반들반들하게 닦여 있었고 부엌에서는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겉보기에 이 집은 평범했습니다. 아니, 평범해 보였습니다. 안방 옆 작은 방에서 정유진은 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3살 소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무릎을 꼭 끌어안은 그녀의 손톱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오빠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였습니다. 유진은 숨을 죽였습니다. 유진아, 밥 먹어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얘가 왜 이래? 밥상 차렸는데.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유진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걸어야 했습니다.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이 집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유진은 정씨 집안의 셋째 딸이었습니다. 위로 3명의 오빠가 있었습니다. 22살 호진, 19살 호석, 16살 호민. 아버지는 안동에서 작은 한약방을 운영했고 어머니는 집안일을 돌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집을 체면 있는 집이라 불렀습니다. 자녀들이 많고 아버지는 학식이 있었으며 조상의 제사를 빠짐없이 지냈습니다. 유진은 6살 때부터 여자아이는 조용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오빠들이 마당에서 뛰어놀 때 유진은 방 안에서 바느질을 배웠습니다. 오빠들이 책을 읽을 때 유진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아버지는 식사 시간에 말했습니다. 여자는 말을 아껴야 한다. 그래야 시집을 잘 간다. 유진은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 유진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기억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몰랐습니다. 처음엔 큰오빠 호진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장에 간 어느 오후 호진이 유진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유진아, 이리 와봐.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낮고 무거웠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빠의 눈빛이 낯설었습니다. 그날 이후 유진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장난처럼 시작되었습니다. 호진은 유진의 어깨를 만졌습니다. 동생인데 뭐 어때라고 말했습니다. 유진은 불편했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오빠였으니까요. 가족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접촉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호진의 손은 유진의 허리로, 다리로 내려갔습니다. 유진이 몸을 피하자 호진은 낮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 부모님한테 말할 거야? 그럼 너도 창피해. 유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둘째 오빠 호석은 직접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유진이 도움을 청하는 눈빛을 보냈을 때 호석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침묵으로 공모했습니다. 막내 오빠 호미는 가장 어렸지만 가장 잔인했습니다. 형들을 따라했고 유진이 울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조용히 해, 부모님 오신다. 유진은 저항했습니다. 처음엔 밀쳐냈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오빠들은 더 강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았습니다. 유진이 큰 오빠를 피하면 둘째가 왔고 둘째를 피하면 막내가 왔습니다. 밤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지면 유진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을 죽였습니다. 발소리가 복도를 지나가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면
유진은 눈을 꼭 감았습니다. 어느 날 유진은 어머니에게 말하려 했습니다. 엄마, 왜 할 말 있어? 어머니는 빨래를 개며 물었습니다. 유진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어머니의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평생 집안일을 하며 살아온 여자의 등이었습니다. 유진은 생각했습니다. 말하면 어떻게 될까? 믿어줄까? 아니면 내가 거짓말쟁이가 될까?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유진은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1973년 7월의 어느 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도 호진이 유진의 방에 들어왔습니다. 유진은 이미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저항해도 소용없다는 걸 배웠습니다. 몸은 그곳에 있었지만 마음은 다른 곳으로 도망쳤습니다. 천장에 나무결을 세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호진이 너무 거칠었습니다. 유진은 비명을 질렀지만 호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유진은 아래쪽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피었습니다. 야, 이거. 호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유진은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방바닥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엄마. 아빠. 호진이 소리쳤습니다. 발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불이 켜졌습니다. 어머니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유진아, 유진아, 유진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나무결이 점점 흐릿해졌습니다. 유진은 안동의료원 응급실에서 깨어났습니다. 흰 천장이 보였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옆에서 어머니가 울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이,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중년의 남자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부모님과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아버지가 복도로 나갔습니다. 유진은 들리는 목소리를 통해 알았습니다. 의사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반복적인 성폭행의 흔적, 장기간의 걸친 학대, 즉각적인 조치 필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부모님, 이건 신고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유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경찰이 왔습니다. 2명의 형사가 유진에게 질문했습니다.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형사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말해도 돼. 하지만 유진은 끝까지 침묵했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빠들은 그날 오후 연행되었습니다. 마을에 소문이 퍼지는 데는 이틀이 걸렸습니다. 정신의 딸이 오빠들한테. 세상에, 그런 일이 친남매끼리. 집안이 완전히 망했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유진의 집 앞을 지나갈 때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동정의 눈빛을 보냈지만 어떤 이들은 혀를 찼습니다. 여자애가 뭘 잘못했길래? 유진은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만 바라봤습니다. 봉선화는 여전히 피어 있었지만 유진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증거가 명백했고 오빠들은 자백했습니다. 호진은 징역 5년, 호석은 징역 3년, 호미는 소년원 송치가 결정되었습니다. 판결이 나던 날 아버지는 한약방 문을 닫았습니다. 어머니는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마루에 앉아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유진아. 아버지가 불렀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늙어 있었습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었습니다. 우리 서울로 가자. 서울요? 여기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새로 시작하자.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유진은 알았습니다. 이 이사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가문의 체면을 위한 것이라는 걸. 하지만 유진도 이 동네를 떠나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8월 말 정씨 가족은 짐을 쌌습니다. 기와집은 새를 놓기로 했고 한약방은 다른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유진은 자신의 방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이 방에서 일어난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유진은 문을 닫았습니다. 기차역까지 가는 길, 마을 사람들은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풍경들이 지나갔습니다. 학교, 시장, 성당, 모두 이제 과거가 될 것들이었습니다. 기차에 오르며 유진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안동의 산들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작은 보따리를 꼭 껴안고 있었고 아버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유진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살아남았다. 하지만 이게 삶일까? 기차는 서울을 향해 달렸습니다. 유진의 손은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들은 점점 낯설어졌습니다. 논밭이 사라지고 건물들이 늘어났습니다. 유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안동의 그 집으로는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이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 아주 작은, 거의 보이지 않는 희망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기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유진의 새로운 삶을 향해. 서울의 하늘은 안동과 달랐습니다. 더 회색빛이었고 사람들은 더 무관심했습니다. 그 무관심이 유진에게는 오히려 위안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과거를 알지 못했고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1973년 9월 유진은 서울 성북구의 한 중학교에 전학했습니다. 3학년 2학기였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아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유진을 향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안동에서 온 정유진 학생이야. 잘 지내라. 유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이 지정한 자리는 창가 맨 뒷자리였습니다. 유진은 조용히 앉았습니다. 옆자리 여학생이 말을 걸었습니다. 나 김미선이야. 잘 지내자. 유진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미선은 잠시 유진을 바라보다가 다시 앞을 향했습니다. 유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색 건물들이 끝없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새 집은 성북구의 낡은 다세대 주택 3층이었습니다. 방 2개에 부엌 하나. 안동의 기와집에 비하면 훨씬 좁았습니다. 아버지는 한약방을 다시 차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대신 약재상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유진은 학교와 집만 오갔습니다. 친구를 사귀지 않았습니다. 쉬는 시간에는 책을 읽었고 점심시간에는 혼자 먹었습니다. 미선이 가끔 말을 걸었지만 유진은 짧게만 대답했습니다. 유진아, 우리랑 같이 밥 먹자. 괜찮아, 나 혼자 먹을게. 왜? 우리랑 안 친해지고 싶어. 그냥 혼자 있는 게 좋아. 미선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안도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방문을 닫았습니다. 숙제를 하고 책을 읽고 일찍 잠들었습니다. 꿈은 자주 꿨습니다. 안동의 그 방, 어둠 속의 손길, 도망칠 수 없는 공포. 유진은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땀에 젖은 이불을 갈아입고 다시 누웠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유진의 악몽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모르는 척하는 것이 더 편했는지도 몰랐습니다. 고등학교 입학은 1974년 봄이었습니다. 유진은 성적이 좋았습니다. 학업에만 매달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것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니, 신경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에서도 유진은 조용한 학생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유진을 모범생이라 불렀습니다. 조용하고 성실하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학생. 하지만 친구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체육 시간 피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진은 체육을 싫어했습니다. 사람들과 부딪히고 소리를 지르고 땀을 흘리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공이 유진에게 날아왔습니다. 유진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공이 얼굴을 맞췄고 유진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유진아, 괜찮아? 반 아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유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가까이 있었습니다. 유진은 벌떡 일어나 체육관을 뛰쳐나갔습니다.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유진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유진은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여긴 서울이야, 안동이 아니야. 한참 후 선생님이 화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유진아, 괜찮니? 죄송합니다. 아니야, 보건실 갈래? 아니요, 교실로 돌아가겠습니다. 유진은 교실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들은 이상하다는 눈빛으로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유진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미 익숙했습니다. 1977년 유진은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국문학과였습니다. 유진은 소설을 좋아했습니다. 타인의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대리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소설 속 주인공들은 울고 웃고 사랑하고 분노했습니다. 유진은 그들을 통해서만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학 도서관은 유진의 피난처였습니다. 3층 구석자리가 유진의 자리였습니다. 창가에 있어 햇살이 잘 들었고 사람들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그곳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이 자리 비어 있나요? 유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경을 낀 남학생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말이 적어 보였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학생은 조용히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그날 이후 그 남학생은 자주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유진은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남학생의 존재는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걸지 않았고 시선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각자 책을 읽었습니다. 일주일 후 그 남학생이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펜 좀 빌려줄 수 있나요? 유진은 주머니에서 펜을 꺼내 건넸습니다. 남학생은 고맙다며 받아들었습니다. 1시간 후 펜을 돌려주며 남학생이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김현우예요. 정유진이에요. 아, 네. 같은 과시죠? 수업에서 봤어요. 유진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교수님과 칠판만 바라봤습니다. 현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눈에 잘 안 띄는 편이라. 그리고 다시 책을 읽었습니다. 유진은 현우를 힐끗 바라봤습니다.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더 말을 걸 것 같았는데 그냥 책을 읽었습니다. 며칠 후 현우가 커피를 건넸습니다. 하나 사왔는데 드실래요? 유진은 망설였습니다. 현우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됐고요. 제가 마실게요. 고맙습니다. 유진은 커피를 받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현우는 웃으며 자기 책을 읽었습니다. 유진은 조금씩 커피를 마셨습니다. 달콤했습니다. 그날 이후 현우와 유진은 가끔 대화를 나눴습니다. 날씨, 수업, 책,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유진에게 사적인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고향은? 취미는? 그런 질문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편안했습니다. 처음으로 타인과 함께 있어도 숨막히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도서관은 추웠습니다. 현우가 물었습니다. 학교 앞 카페 가실래요? 여기 너무 추워요. 유진은 주저했습니다. 도서관 밖으로 나가는 것, 현우와 단둘이 카페에 가는 것, 두려웠습니다. 저는 여기가 좋아요. 아, 그렇구나. 알겠어요. 현우는 실망한 기색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작은 전기 손난로를 가져왔습니다. 이거 쓰세요. 손실이잖아요. 유진은 손난로를 바라봤습니다. 작고 귀여운 손난로였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들어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현우는 아무렇지 않게 웃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날 밤 유진은 손난로를 들고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1978년 봄 유진과 현우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고 가끔 학교 앞 카페에 갔습니다. 유진은 여전히 말이 적었지만 현우는 괜찮아 했습니다. 어느 날 현우가 물었습니다. 유진 씨는 왜 항상 혼자 있어요? 유진은 커피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현우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아, 대답 안 해도 돼요. 그냥 궁금해서요. 유진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불편해요. 왜요? 그냥 너무 가까이 오면 숨이 막혀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제가 너무 가까이 있나요?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현우 씨는 괜찮아요. 다행이다. 현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유진도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오랜만에 제대로 들여다봤습니다. 창백했지만 예전보다는 생기가 있었습니다. 유진은 생각했습니다. 나도 웃을 수 있구나. 1979년 겨울 유진은 결심했습니다. 현우에게 말하기로 자신의 과거를 두려웠지만 현우에게는 알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날 유진은 현우에게 말했습니다. 현우 씨, 할 말이 있어요. 응, 말해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유진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동의 기와집, 3명의 오빠, 반복된 폭력, 병원, 재판, 서울로의 도망. 말하는 동안 유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우는 끊지 않고 들었습니다. 유진의 손을 잡지도 등을 두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들었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끝났을 때 유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저를 다르게 볼 거예요? 현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유진 씨는 충분히 강해요. 그리고 그 일은 유진 씨 잘못이 아니에요. 유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현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유진 씨를 다르게 보지 않아요. 아니, 어쩌면 더 대단하게 볼지도 몰라요. 그 모든 걸 겪고도 여기 있잖아요. 유진은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현우는 조용히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괜찮아요. 울어도 돼요. 유진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현우는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았지만 그 존재만으로 위안이 되었습니다. 눈물이 그치자 유진은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고마워요. 천만에요. 이제 어떻게 하죠? 뭘요? 우리 계속 친구로 지낼 수 있을까요? 현우는 웃었습니다. 친구요? 저는 유진 씨를 좋아하는데. 유진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현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 부담 갖지 말아요. 지금 당장 대답 안 해도 돼요. 그냥 제 마음을 알아주면 좋겠어요. 유진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해봐요. 현우는 여유로웠습니다. 유진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현우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유진 씨를 좋아하는데 유진은 생각했습니다. 나도 사랑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망가진 나를. 며칠 후 유진은 현우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현우 씨가 좋아요. 현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해요. 가끔 악몽을 꾸고 사람들이 무서워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우리 천천히 가요. 서두르지 말고.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도 행복할 수 있을지 몰라. 그날 이후 유진과 현우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현우는 유진을 배려했습니다. 갑자기 손을 잡지 않았고 허락 없이 껴안지 않았습니다. 유진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유진은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현우와 손을 잡고 걸었고 가끔 어깨에 기댔습니다. 여전히 악몽을 꿨지만 예전보다는 덜 무서웠습니다. 1980년 봄 유진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살아남았고 이제는 살아가고 있다. 작은 희망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1982년 봄 유진과 현우는 서울의 작은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객은 20명 남짓이었습니다. 유진의 부모는 참석했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축사를 짧게 했고 어머니는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의 축복이 끝나자 유진은 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현우가 살짝 힘을 주었습니다. 유진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식이 끝난 후 아버지가 유진을 불렀습니다. 유진아, 잘 살아라. 네, 아버지. 과거는 잊어라. 이제 새 삶이다.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잊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는 유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어머니는 유진을 안았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진은 놀랐습니다. 어머니의 등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행복해라 제발. 어머니는 유진을 놓고 택시에 올랐습니다. 유진은 택시가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습니다. 현우가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유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지만 괜찮은 척해야 했습니다. 신혼집은 성북구의 낡은 다세대 주택 2층이었습니다. 방 2개의 작은 부엌. 햇빛이 잘 들었고 조용했습니다. 유진은 이곳을 자신의 첫 번째 안전한 집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벽에는 따뜻한 색의 벽지를 붙였습니다. 거실에는 작은 화분들을 놓았습니다. 부엌에는 주황색 커튼을 달았습니다. 현우는 주말마다 유진과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봤습니다. 유진 씨, 이 그릇 예쁘지 않아요? 그러네요, 사요. 이 이불도 괜찮은데? 좋아요. 조금씩 집이 채워졌습니다. 유진은 처음으로 내 집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안동의 기와집도 서울의 전셋집도 아닌 자신이 선택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첫날 밤은 어려웠습니다. 유진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현우가 옆에 누웠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어둠이 방을 채웠습니다. 유진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안동의 그 방, 어둠 속의 손길. 유진은 몸이 경직되었습니다. 유진 씨? 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무것도 안 할게요. 현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유진은 눈을 떴습니다. 현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자요. 괜찮아요. 미안해요. 왜요? 미안할 일 없어요. 현우는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유진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천천히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습니다. 현우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안심이 되었습니다. 1983년 유진은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성북구의 한 작은 초등학교였습니다. 첫 출근 날 유진은 긴장했습니다. 교실 문을 열자 아이들이 일제히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아이들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유진은 숨을 고르고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유진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몇 살이에요? 결혼했어요? 선생님 예뻐요. 아이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유진은 당황했지만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은 순수했습니다. 판단이 아니라 호기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유진은 국어를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에게 시를 읽어주고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이들은 집중했습니다. 유진은 조금씩 긴장이 풀렸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한 여자아이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 선생님 좋아요. 유진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고마워 선생님도 너희들 좋아해. 그날 밤 유진은 현우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좋았어요. 다행이다. 걱정했는데. 아이들이 참 순수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웃어요. 그럼 유진 씨도 웃을 수 있겠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유진은 처음으로 자신의 일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1985년 첫째 아들 지훈이가 태어났습니다. 출산은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 유진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작은 생명이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현우가 옆에서 웃었습니다. 우리 아들 참 예쁘다. 우리가 부모가 됐네요. 그러게요. 잘할 수 있을까요? 유진은 지훈이를 꼭 안았습니다. 잘해야죠. 꼭. 유진은 다짐했습니다. 자신이 받지 못한 보호를 이 아이에게는 주겠다고, 이 아이만큼은 안전하게 키우겠다고. 하지만 육아는 쉽지 않았습니다. 지훈이는 밤마다 울었습니다. 유진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낮에는 학교에 가야 했고 밤에는 아이를 돌봐야 했습니다. 현우도 도왔지만 유진은 지쳤습니다. 어느 날 밤 지훈이가 계속 울었습니다. 유진은 아이를 안고 달랬지만 울음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지훈아, 제발 그만 울어. 하지만 지훈이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유진은 눈물이 났습니다. 현우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유진 씨, 내가 할게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가서 쉬어요. 유진은 지훈이를 현우에게 넘기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엄마 자격이 없는 걸까? 이렇게 약한데. 다음 날 아침 현우가 말했습니다. 유진 씨 상담 받아보는 게 어때요? 상담요? 내 트라우마 상담이요. 혼자 감당하기 힘들잖아요. 유진은 망설였습니다. 상담을 받는다는 것, 낯선 사람에게 과거를 털어놓는다는 것, 두려웠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1988년 둘째 딸 수연이가 태어났습니다. 유진은 여전히 상담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혼자 견뎠습니다.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지훈이는 활발했고 수연이는 조용했습니다. 유진은 학교와 집을 오가며 바쁘게 살았습니다.
바쁜 것이 오히려 좋았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악몽이 찾아왔습니다. 예전만큼 자주는 아니었지만 여전히 무서웠습니다. 어느 날 밤 유진은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현우가 불을 켰습니다. 유진 씨 괜찮아요. 꿈이었어요. 무슨 꿈?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유진은 물을 마시며 손을 떨었습니다. 현우 씨, 네? 나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현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유진 씨 상담 꼭 받아요. 혼자 감당하지 말아요. 알았어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991년 막내 아들 민준이가 태어났습니다. 새 아이의 엄마가 된 유진의 삶은 더욱 바빴습니다.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고 저녁이면 아이들의 숙제를 봐주고 잠들기 전엔 동화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유진은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주 1회 심리상담센터에 다녔습니다. 처음엔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상담사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유진은 조금씩 과거를 꺼냈습니다. 안동의 기와집, 3명의 오빠, 폭력, 도망. 상담사는 들었습니다.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유진 씨는 잘못이 없어요. 아시죠? 머리로는 알아요. 하지만 가슴은 아직. 시간이 걸릴 거예요.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 함께 천천히 가요. 상담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악몽이 조금 줄었습니다. 현우와의 관계도 나아졌습니다. 유진은 조금씩 현우를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괜찮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갑자기 과거가 떠오를 때가 있었습니다. 현우가 갑자기 손을 잡으면 유진은 움찔했습니다. 미안해요. 아직도. 괜찮아요. 천천히 가요. 현우는 언제나 기다렸습니다. 1992년 가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유진은 학교에서 돌아와 신문을 펼쳤습니다. 사회면에 작은 기사가 있었습니다. 성범죄자들의 출소 명단이었습니다. 유진은 무심코 훑어보다가 멈췄습니다. 정호진, 정호석, 정호민. 3개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유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신문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엄마, 왜 그래?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유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현우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유진 씨? 무슨 일이에요? 유진은 신문을 가리켰습니다. 현우가 신문을 집어들었습니다. 기사를 읽었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이들 방에 가 있어. 현우가 아이들을 방으로 보냈습니다. 유진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유진 씨, 현우가 다가왔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들이 나왔어요. 그렇네요. 어떡하죠? 만나면 어떡하죠? 만날 일 없어요. 서울은 넓어요. 하지만 유진은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악몽을 꿨습니다. 오랜만에 꾸는 악몽이었습니다. 안동의 그 방, 3명의 오빠. 유진은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현우가 불을 켰습니다. 꿈이야. 여기는 우리 집이야.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유진은 현우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현우는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있어요. 하지만 유진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유진은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학교에 가서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어디 아파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현우가 걱정했습니다. 유진 씨 병원 가봐요.
약을 먹어야 할까요? 상담사 선생님이랑 상의해봐요. 유진은 상담사를 만났습니다. 상담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진 씨 요즘 어떠세요?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무엇이 가장 힘든가요? 저들이 밖에 있다는 게요. 언제 만날지 몰라요.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요. 하지만 유진 씨 이제는 달라요. 유진 씨는 혼자가 아니에요. 가족이 있고 저도 있어요. 하지만 무서워요. 무서운 건 당연해요. 하지만 도망치지 말아요. 마주해야 해요. 마주요? 네, 유진 씨 방식으로요. 유진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상담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편지를 써보는 건 어때요? 보내지 않아도 돼요. 그냥 유진 씨 감정을 정리하는 거예요. 편지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날 밤 유진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첫 문장을 썼습니다. 호진 오빠에게. 글자가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유진은 눈물을 닦고 다시 썼습니다. 당신은 나를 파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살아남았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 쓸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썼습니다. 2장, 3장. 편지는 길어졌습니다. 나는 더 이상 피해자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엄마이고 교사이고 아내입니다. 당신은 내 과거일 뿐입니다. 편지를 다 쓰고 유진은 한참 편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쓰는 것만으로도 무언가 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현우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유진 씨 잘 시간이에요. 네, 지금 갈게요. 유진은 책상을 정리했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평온한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지쳐 보였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조금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유진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도망치지 않을 거야. 내 방식대로 마주할 거야. 작은 결심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1993년 초봄 유진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개나리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지난 겨울에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꺼내 다시 읽었습니다. 호진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분노와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진은 편지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새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호석에게 쓸 차례였습니다. 호석, 오빠에게. 유진은 천천히 펜을 움직였습니다. 호석은 직접 가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고도 못 본 척했습니다. 문 앞에 서서 지켜만 봤습니다. 당신은 보고도 못 본 척했습니다. 그것이 가해보다 덜 잔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침묵은 공범이었습니다. 유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썼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위해 내 인생을 낭비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나의 삶을 살겠습니다. 편지를 다 쓰고 유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 편지도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며칠 후 유진은 세 번째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막내 오빠 호민에게였습니다. 호민은 달랐습니다. 가장 어렸고 형들을 따라했습니다. 유진은 호민을 가장 복잡하게 기억했습니다. 미움과 연민이 섞여 있었습니다. 호민, 오빠에게. 유진은 한참 편지지를 바라봤습니다. 무엇을 써야 할까요? 분노를 쏟아내야 할까요? 아니면 질문을 해야 할까요? 당신이 무엇을 느꼈는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는 살아남았고 나만의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유진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계속 썼습니다. 당신이 변했기를 후회하며 살고 있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용서는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에 대한 분노로 살지는 않겠습니다. 편지를 다 쓰고 유진은 결심했습니다. 이 편지는 보내기로 호민의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출소자 명단에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부산이었습니다. 유진은 편지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현우가 물었습니다. 정말 보낼 거예요? 네, 보내야 할 것 같아요. 후회하지 않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게 내 방식인 것 같아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유진 씨가 결정한 거니까. 유진은 우체국에 갔습니다. 편지를 건넸습니다. 직원이 우표를 붙였습니다. 편지가 우편함에 들어갔습니다. 유진은 한참 우편함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어.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기대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4월 어느 날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 정호민. 유진은 편지를 들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현우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유진 씨 무슨 일이에요? 유진은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현우가 놀랐습니다. 열어볼 거예요? 모르겠어요. 무서워요. 천천히 결정해요. 내가 옆에 있을게요. 유진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현우가 옆에 앉았습니다. 유진은 편지를 뜯었습니다. 천천히 펼쳤습니다. 편지는 짧았습니다. 필체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나는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다. 매일 후회하며 산다. 감옥에 있는 동안 그리고 나온 후에도 상담을 받았다. 술도 끊었다. 작은 공장에서 일하며 조용히 살고 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 가족이 평안하기를 기도한다. 나는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미안하다. 호민. 유진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유진 씨, 현우가 조심스럽게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유진은 한참 울었습니다. 저는 뭘 해야 할까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용서해야 할까요? 그건 유진 씨가 결정할 일이에요. 용서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유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까? 완전히는 안 돼. 하지만 조금은 마음이 움직이는 것 같아. 며칠 후 유진은 상담사를 만났습니다. 편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담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유진 씨 어떤 기분이에요? 복잡해요.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하고. 그런데 조금은 안심도 돼요. 안심이요? 네, 최소한 호민 오빠는 변하려고 노력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상담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거면 충분해요. 유진 씨가 완전히 용서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유진 씨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중요해요. 답장을 써야 할까요? 쓰고 싶으면 쓰고 아니면 안 써도 돼요. 유진 씨 선택이에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답장을 쓰기로 했습니다. 짧게만. 호민 오빠, 답장을 받았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아마 평생 완전히 용서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변화하려 노력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살아남았고 나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습니다. 유진. 편지를 붙이고
유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무언가가 끝났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완전한 해결은 아니었지만 한 단락이 지어졌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오랜만에 평온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웠습니다.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기분 좋아 보여. 그래? 응, 얼굴이 환해. 유진은 웃었습니다. 엄마, 기분 좋아. 왜? 그냥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지훈이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웃으며 학교에 갔습니다. 유진은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얼굴이 환해 보였습니다. 학교에 가서도 유진은 달랐습니다. 아이들과 더 밝게 웃었고 수업도 활기차게 진행했습니다. 동료 교사가 물었습니다. 유진 선생님,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응, 조금은. 뭔데요? 말하기는 그런데 그냥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그럼 됐네요. 보기 좋아요. 유진은 고마웠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가 컸습니다. 5월이 되었습니다. 유진은 호진과 호석에게는 편지를 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에 대한 주소도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진은 자신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에게. 너는 잘 견뎠어. 정말 잘 버텼어.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돼. 완전히는 못 내려놓겠지.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너는 좋은 엄마야. 좋은 아내야. 좋은 선생님이야. 과거가 너를 정의하지 않아. 너는 너야. 앞으로도 힘들 거야. 하지만 괜찮아. 내 곁에는 사람들이 있어. 현우가 있고, 아이들이 있고, 상담사 선생님이 있어. 너는 혼자가 아니야. 사랑해. 진심으로, 유진. 편지를 다 쓰고 유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현우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유진 씨 또 편지 써요. 응, 이번엔 나한테. 나한테요? 유진은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현우가 읽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유진 씨, 나 이상하지? 아니요, 오히려 대단해요. 현우는 유진을 안았습니다. 유진은 현우의 품에 안겼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고마워요, 현우 씨. 왜요? 기다려줘서 끝까지. 당연한 거예요. 아니에요. 당연하지 않아요. 정말 고마워요. 현우는 유진을 꼭 안았습니다. 유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했습니다. 6월 유진은 상담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완전히 괜찮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든 다시 오셔도 돼요. 알아요. 고마워요. 정말로. 상담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유진 씨 정말 많이 성장하셨어요. 처음 왔을 때랑 완전히 달라요. 그래요? 내 눈빛이 달라요. 더 단단해 보여요. 유진은 웃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유진 씨가 노력한 거예요. 유진은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밝았습니다. 유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나는 살아남았어. 그리고 이제는 살아가고 있어. 여름이 왔습니다. 유진의 가족은 강원도로 여행을 갔습니다. 바다를 보러 갔습니다. 아이들은 신나서 뛰어다녔습니다. 엄마, 빨리 와. 지훈이가 소리쳤습니다. 유진은 웃으며 달려갔습니다. 파도가 발을 적셨습니다. 차가웠지만 기분 좋았습니다. 현우가 옆에 왔습니다. 유진 씨 행복해 보여요. 응, 행복해. 정말요?
응, 정말. 유진은 파도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다시 나갔습니다. 반복되었습니다. 유진은 생각했습니다. 인생도 이런 거겠지. 밀려왔다가 나가고 다시 밀려오고. 그래도 괜찮아. 나는 서 있을 수 있으니까. 수연이가 조개 껍데기를 주었습니다. 엄마, 이거 예뻐. 그러네. 가져갈까? 응. 민준이가 모래성을 쌓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옆에 앉아 함께 쌓았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우의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유진은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유진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바다를 봤다. 아이들과 놀았다. 현우와 웃었다. 행복했다. 과거는 아직도 나를 따라다닌다.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과거가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 나는 나의 삶을 산다. 용서는 어렵다. 호진과 호석을 용서할 수 없다. 호민도 완전히 용서할 수 없다. 하지만 괜찮다.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내 방식으로 살아간다. 나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이제는 살아가고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유진은 일기를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은 달이었습니다. 유진은 달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현우가 물었습니다. 유진 씨 뭐 생각해요? 그냥 우리가 여기까지 왔구나 싶어서. 맞아요, 우리 잘 왔어요. 앞으로도 잘 갈 수 있을까? 당연하죠,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었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겠지만 이겨낼 수 있다고. 혼자가 아니니까. 유진은 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현우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유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괜찮아. 우리는 괜찮아. 그날 밤 유진은 평온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은 없었습니다. 대신 좋은 꿈을 꿨습니다. 아이들과 웃는 꿈이었습니다. 2023년 가을, 부산. 정유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73이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주름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손녀 수아가 카메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뭐 찍을까요? 글쎄다. 뭐 찍고 싶은데? 할머니가 재미있는 얘기 해주시면 돼요. 유진은 웃었습니다. 수아는 대학생이었습니다. 영상을 만드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1년 전부터 유진에게 유튜브를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수아가 계속 설득했습니다. 할머니 이야기가 너무 좋아요. 다른 사람들도 들으면 좋아할 거예요. 결국 유진은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들이라는 채널이었습니다. 처음 몇 개의 영상은 일상이었습니다. 김장 담그는 법, 옛날 학교 이야기, 손주들과의 소소한 일상. 구독자는 천천히 늘었습니다. 처음엔 100명, 그 다음엔 1000명. 유진은 점점 카메라가 익숙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말하고 웃었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할머니 너무 귀여우세요. 우리 할머니 생각나요. 할머니 목소리가 편하네요. 유진은 댓글을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어느 날 밤 유진은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말할 때가 됐다고 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수아야, 다음 영상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어? 어떤 이야기요? 할머니 인생 이야기. 수아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좋아요. 할머니가 어떻게 사셨는지 궁금해요. 어려운 이야기도 있어.
괜찮아요. 할머니가 편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23년 10월 유진은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10번째 영상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수아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천천히 하세요. 편집할 수 있으니까. 유진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녹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유진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오랫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저는 1960년 경북 안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셋째 딸이었어요. 위로 3명의 오빠가 있었습니다. 유진은 잠시 멈췄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13살 때 오빠들에게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말하는 순간 심장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반복적이었습니다.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저는 말하지 못했어요. 무섭고 창피했으니까요. 유진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결국 병원에 실려갔고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오빠들은 구속되었고 우리 가족은 서울로 이사했습니다. 유진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안동에서의 삶, 서울에서의 고립, 대학에서 만난 현우, 결혼, 새 아이의 엄마가 된 것, 상담, 편지, 회복의 여정, 30분이 넘는 영상이었습니다. 편집 없이, 끊김없이 유진은 자신의 삶을 증언했습니다. 영상 말미 유진은 말했습니다. 살아남는 건 본능이었습니다. 하지만 치유는 선택이었어요. 유진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어갔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수치심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아요. 잘못은 제가 한 게 아니라는 걸. 저는 피해자였지만 이제는 생존자입니다. 유진은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될 수 있습니다. 저처럼요. 녹화가 끝났습니다. 유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아가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 너무 대단하세요. 유진은 수아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이거 정말 올려도 돼요. 유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올려. 영상이 올라간 건 그날 밤이었습니다. 유진은 잠들기 전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조회수가 1000을 넘었습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할머니 덕분에 저도 상담을 받기로 결심했어요. 유진은 댓글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아가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사람들이 응원하고 있어요. 그러네. 후회하지 않으세요? 아니, 전혀. 유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회수는 10,000을 넘었습니다. 댓글은 수백 개가 달렸습니다. 유진은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감사의 댓글, 응원의 댓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댓글. 저는 30년간 말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영상 보고 처음으로 가족에게 말했어요. 할머니가 살아주셔서 감사해요. 할머니 덕분에 저도 힘이 나요. 유진은 울었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조회수는 100만을 넘었습니다. 구독자는 10만이 되었습니다. 언론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신문사, 방송국. 유진은 몇몇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이제야 말씀하시기로 한 거죠?
유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준비가 됐으니까요. 그리고 더 이상 침묵하고 싶지 않아서요. 두렵지 않으셨나요? 두려웠죠. 하지만 침묵하는 게 더 두려웠어요. 시청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유진은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터뷰 영상도 조회수가 높았습니다. 유진은 유명해졌습니다. 길에서 알아보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할머니 영상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도 할머니처럼 용기 내고 싶어요. 할 수 있어요. 천천히. 채널은 계속되었습니다. 유진은 때때로 과거 이야기를 했고, 때로는 그냥 손주들과 웃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요리 영상도 올렸고, 부산 여행 영상도 올렸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사랑했습니다. 유진의 웃음을, 목소리를, 따뜻함을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성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할머니, 저는 30대입니다. 어릴 때 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했습니다. 평생 말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영상을 보고 용기를 냈습니다.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은 답장을 썼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용기를 낸 거예요. 저는 그냥 계기였을 뿐이에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응원합니다. 이런 메시지가 매일 왔습니다. 유진은 가능한 한 모든 메시지에 답했습니다. 2024년 봄 유진은 아이들과 손주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부산의 집에 모두 모였습니다. 지훈이, 수연이, 민준이, 그리고 손주들. 저녁 식사 후 유진은 말했습니다. 애들아,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엄마?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유진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희들 엄마 영상 봤지?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일이 있었던 줄 몰랐어요. 미안해. 말하지 못했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런 일을 겪고도 우리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유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희들이 엄마를 살게 해줬어. 너희들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 지훈이가 유진을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모두 함께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유진은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만든 가족이야. 이게 내가 살아온 이유야. 그날 밤 유진은 혼자 베란다에 나갔습니다. 부산 바다가 보였습니다. 달빛이 바다를 비쳤습니다. 유진은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현우 씨, 우리 잘 살았죠? 현우는 5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온한 죽음이었습니다. 유진의 손을 잡고 미소 지으며 떠났습니다. 유진 씨 행복했어요.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유진은 울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함께한 시간이 행복했으니까요. 유진은 바다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보고 싶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나 잘 살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유진은 웃었습니다. 2024년 여름 유진은 새로운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나는 두려움으로 살지 않겠다였습니다. 유진은 카메라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배운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유진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과거가 무서웠고, 사람들이 무서웠고, 미래가 무서웠습니다. 유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여전히 무섭긴 해요. 하지만 두려움이 저를 지배하지 않아요. 유진은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삶은 제 것이니까요. 과거가 저를 정의하지 않아요. 제가 저를 정의해요. 유진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어갔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과거를 완전히 잊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과거에 갇혀 살 필요는 없어요.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면 돼요. 유진은 손을 들어 화면에 대고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해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오늘도 힘내요. 할머니는 제 영웅이에요.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유진은 댓글을 읽으며 웃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유진은 여전히 영상을 올렸습니다. 구독자는 50만이 되었습니다. 유진은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듣다니. 수아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야기가 특별하니까요. 특별하진 않아. 그냥 평범한 할머니 이야기야. 아니에요, 할머니는 특별해요. 유진은 웃었습니다. 어느 날 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책을 내시는 게 어떨까요? 책이요. 내 할머니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유진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좋아요, 해보죠.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한 장 한 장. 유진의 삶이 글로 옮겨졌습니다. 1년이 걸렸습니다. 2025년 봄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제목은 침묵을 깬 목소리였습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서점에 유진의 책이 쌓였습니다. 유진은 서점에 가서 자신의 책을 바라봤습니다. 내 이야기가 책이 되다니.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2025년 여름 유진은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학교 상담센터, 여성단체. 유진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청중들은 울었습니다. 그리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강연이 끝나면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저도 용기 낼게요. 할머니 덕분에 살고 싶어졌어요. 유진은 한 사람 한 사람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유진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자살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 영상을 보고 생각을 바꿨어요. 할머니가 제 생명을 구했어요. 유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살아줘서 고마워요. 두 사람은 한참 껴안았습니다. 2025년 가을, 유진은 다시 부산 바다에 앉아 있었습니다. 75이었습니다. 여전히 건강했고 여전히 웃었습니다. 손주들이 옆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수아가 카메라를 들고 왔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뭐 찍을까요? 글쎄, 그냥 바다나 찍자. 좋아요. 카메라가 켜졌습니다. 유진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냥 바다를 보러 왔어요. 유진은 파도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나가네요.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힘든 일이 왔다가 가고 또 오고.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는 서 있을 수 있으니까요. 유진은 카메라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러분, 힘든 날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내일은 또 다른 날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유진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녹화가 끝났습니다. 유진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평온했습니다. 수아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행복하세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행복해. 정말요? 정말. 그날 밤 유진은 일기를 썼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이랬습니다. 나는 두려움으로 살지 않겠다. 삶은 내 것이니까. 유진은 일기를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은 달이었습니다. 유진은 달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모두에게 고마워. 그리고 평온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은 없었습니다.
좋은 꿈을 꿨습니다. 가족과 함께 웃는 꿈이었습니다. 유진의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매일매일 한 걸음씩. 과거는 여전히 있었지만 더 이상 유진을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